여러분, 자기계발서나 자기계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호르몬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도파민입니다. 왜 도파민이 자주 등장할까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도파민은 쾌락과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즉,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파민 분비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행복해지니까 인생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다면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 콘텐츠에서 도파민을 언급하는 겁니다. 결국 도파민 분비를 조종할 수 있다면 성공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도파민을 조정하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도파민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7단계 미친 성공 공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는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된다. 목표를 달성할 때, 아니 심지어 목표를 세우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라. 그런데 목표 세우는 게 좋다는 거를 몰라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목표란 큰 꿈을 말하는 건지, 매일 세우는 계획을 말하는 건지,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건지,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게 궁금하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목표를 이용해 도파민을 조종하는 7단계 방법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당연한 소리지만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려면 일단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자, 방금 어떤 조건이 붙었냐? 스스로 세워야 하고 분명한 목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스스로입니다. 도파민은 남이 세워준 목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노력할 때 분비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제 댓글이나 DM으로 오는 질문들, 혹은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영상이나 강의를 봐도 이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님이 너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나 해, 내 일이나 물려받아 하면은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할 거면서 왜 커리어의 방향은 남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물론 막막한 기분 이해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조언을 받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목표를 정해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남이 정해주면 부모님이 진로를 다 정해준 아이 마냥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왠지 반항심이 들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해졌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대부분의 목표는 좀 막연합니다. 그냥 경제적 자유요, 백조 부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 꿈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10억, 100억을 목표로 했다면은 요즘에는 유튜브에 하도 부자가 많아서 그런가 막 1000억은 기본이고 몇 조를 벌겠다 뭐 이런 게 많아요. 물론 큰 목표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너무 크면 거기까지 갈 액션 플랜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 라는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 그걸 달성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데, 너무 목표가 크고 실천 계획은 없으니까 호르몬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냐?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스마트 목표를 말하죠. 스마트 목표라 함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자유다. 그러면
그러면은 막연하게 경제적 자유 이렇게만 냅둘 게 아니라 2023년 말까지 월급 외 부수익을 만든다. 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을 주 1회 이상 업로드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목표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작게 나눠놔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고 매일매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생일대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이 오랫동안 분비된다. 둘째,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컨텐츠에서 이 말만 10번은 넘게 말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실제 운동과 비슷한 효과가 있듯이 목표를 이룬 자신을 상상하는 건 실제 목표를 이룬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뭐가 분비된다고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즉 상상하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상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뭐 막연하게 100억 부자니 좋은 집에 살고 있니 이런 건 상상이 아니라 몽상입니다. 제대로 된 상상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러면 출판할 책 제목, 디자인, 각 장의 구성이나 내용, 서점 베스트셀러 서가에 내 책이 꽂혀있는 모습, 출간 기념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인세가 통장에 입금된 모습, 이런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온도와 분위기는 어떤지 등등 지금 내가 그 장면에 가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상상을 해야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는 눈에 보이게 만들고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목표를 반복적으로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켈리 최 회장님은 매일 시각화를 통해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이루고 싶은 게 생기면 매일 목표를 100번씩 쓰셨다고 합니다. 짐 캐리는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어놓고 힘들 때마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비전보드를 만든다, 포스트잇에 목표를 써서 붙여놓는다 등등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확인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한번 목표 정해놔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릴 때쯤 다시 목표를 눈으로 보면은 사실상 다시 목표를 세우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는 거죠. 목표는 세우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니 기분이 좋아져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의 목표를 자주 눈으로 보고 확인할 방법을 만드세요. 저는 컴퓨터 배경화면에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담은 이미지를 모아 비전 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인생 목표들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꺼내봅니다.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목표, 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저장해 놓고 의지가 꺾일 때마다 다시 와서 여러분이 쓴 댓글을 보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를 자주 확인할수록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될수록 성공에 필요한 노력을 지속하고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목표를 세우기만 해도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계획만 열심히 세우고 실천을 안 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죠. 거기에 변화가 없으면 목표 세우는 것 자체가 점점 헛일 같을 거고, 그러니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다만 실천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즐겁게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을 얻고자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불행하면 나중에 얻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목표를 달성하는 건 한순간 점이고 그 달성까지 가는 과정은 선인데 점 하나 찍자고 선을 다 불행하게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즐겁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천이란 거는 어떤 일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야, 일이 어떻게 재미있어? 일은 원래 힘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건데 이것도 생각과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즐겁다고 생각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쾌한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유쾌한 감정을 갖기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쾌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미 유쾌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일이라는 건 중립적입니다. 그 일이 애당초 힘들고 부정적이어서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이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힘들다라고 말하지 말고 재미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아 죽겠다, 아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얼른 입을 닫고 아 재밌다, 아 좋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뭔 짓이냐 싶을 건데 이거 반복하시면 정말로 기분이 바뀝니다. 그 외에도 우리 몸을 기분이 좋을 때의 상태처럼 연기해보세요. 표정을 바꿔보세요. 억지로 웃으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깨가 긴장되어 있고 심장이 빠르게 뛴다?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가라앉혀 보세요. 몸은 어떤 위기 상황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긴장이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몸이 좀 이완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 몸을 이완하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일이 재미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몸을 바꾸면 일도 재미있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즐겁게 실천하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합리화입니다. 인간은 합리화를 정말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이건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진짜 잘 댑니다. 그런데 이 합리화를 인생 망치는 쪽으로만 쓰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써볼 수도 있는 거죠. 일이 재미가 없다? 그건 일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싫어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나는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나름의 합리화를 해보는 겁니다. 가령 상사가 엄청난 양의 서류나 문서를 던져주면서 정리하게 시켰어요. 단순 노동입니다. 그럼 드는 생각은 내가 이런 일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참해지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나는 문서 분류 체계를 공부하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나는 성공의 필수 덕목인 인내심을 기르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합리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을 공부와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정의하는 순간 재미있어집니다. 또한 직장을 나를 착취하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공부시켜주는 최고의 공간으로 재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직장도 재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정의 방법은 일을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어도 일부러 계속 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감사하다.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분들은 행복합니다. 왜냐? 일을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권리라고 생각하니 일하는 순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일과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관점만 바꿔도 더 즐겁게 일하고 성공을 위한 과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빼먹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달성을 정말 의미 있는 순간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프로야구단이 우승을 하면 요란하게 뒤풀이를 합니다. 왜냐? 일단 뇌는 우승한 순간에 그 우승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겠죠. 그런데 뒤풀이를 하면서 팀원들과 유대를 강화하며 한 번 더 도파민이 방출됩니다. 그럼 뇌에는 그 우승의 기억이 강렬하게 기억되고 뇌는 내년에도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도파민을 더욱더 뿜어낼 겁니다. 그런데 충분한 상을 주지 않으면 뇌는 또 상 받고 싶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뭐 그거 해봤자 별거 없던데 라고 생각하면서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했을 땐 충분한 상을 줘야 합니다.
파티를 해도 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평소 못 샀던 비싼 물건을 스스로에게 선물해도 되겠죠.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뇌는 다시 한번 보상을 받기 위해 또다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이 성공을 돕고 성공이 또 다른 도파민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파민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성공이란 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표 달성이 모이고 모여서 궁극적으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 다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듯 뇌는 한 번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작은 성취를 냈다고 난 지금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이 멈춥니다. 그러면 기존과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점점 지루해하고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기부여와 만족감이 떨어지니 현상 유지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살고 더욱더 큰 성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독이 올라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현상 유지도 힘들다는 걸 알고 더불어 성장하고 성공할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자극을 잊지 못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계속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게 도파민을 분비하고 성공을 얻는 법입니다.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이다. 이번 목표를 이루었다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세워라. 마지막 7단계, 1에서 6단계를 반복하라. 인생에는 정복해야 할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돈, 건강, 인간관계, 가족 등등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6단계를 반복하며 새로운 영역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반복 과정을 통해 도파민의 선순환 사이클이 작동할 때 도파민을 활용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때 분비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하고 목표를 확인하며 즐겁게 실천하고 달성하면 상을 주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반복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도파민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했을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세우는 계획과 목표 하나하나를 달성하고 심지어 목표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나오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20년 죽어라 노력하고 나면 그 길의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며 계단을 오르는 지금이 실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행하다 느끼시나요? 목표를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만 세우지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그로 인해 도파민이 분비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세요. 우리는 오늘 당장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